이게 단순한 건망증일까? 아니면 혹시 치매의 시작은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박한규입니다. 28년간 기억질환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진료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진지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 그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는데 이거 치매 아니죠? 이처럼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를 겪지만 대부분 어디까지가 정상이고 어디부터가 이상인지 잘 모르십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며 소중한 신호를 그냥 넘기시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걸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릴게요. 기억을 잊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망증은 잊었다가도 힌트를 주면 떠올릴 수 있지만 치매는 아예 기억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떠올릴 정보 자체가 뇌에 저장되지 않는 상태예요. 이게 두 증상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초기 치매를 조기에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 치매가 시작됐다면 어떻게 치료와 예방을 병행할 수 있는지 최신 의학 정보를 바탕으로 아주 쉽게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가족이 치매를 겪으면서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치매는 단순히 나이 들어 생기는 질병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병이구나. 혹시 주변에 요즘 자주 잊어버린다고 말하는 가족, 부모님 혹은 본인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 이게 치매는 아니구나, 혹은 지금 잡아야겠다 하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질병인 만큼 오늘 드리는 정보는 지금 알고 있어야 내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늦기 전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혹시 이런 주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요즘 좀 깜빡하긴 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일까? 부모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게 눈에 띄긴 하지만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느끼는 그 깜빡임이 되돌릴 수 없는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치매는 단번에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 아주 사소한 기억력 저하, 이상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설마 이게 뭐 별거겠어 하고 지나치기 딱 좋은 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방심이 조기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가장 흔한 이유입니다. 사실 치매는 진단이 늦어질수록 대응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병원을 찾을 때 이미 중증 단계에 들어섰고, 이 시점엔 약물도 생활관리도 회복보다는 그저 악화를 늦추는 데 집중해야 하죠. 그러니까 빨리 눈치채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단순히 증상 완화가 아니라 치매 진행 자체를 늦추는 약과 방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직접 제거하는 항체 치료제도 국내외에서 승인되었고요. 생활습관 개선, 인지훈련, 식습관 등 실천 가능한 예방법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망증과 치매를 스스로 구분하는 기준, 치매 초기 증상의 뚜렷한 특징, 지금 가능한 치료법과 앞으로 기대되는 신약, 일상에서 할 수 있는 확실한 예방법, 그리고 식사운동을 통한 두뇌 보호 전략까지 하나하나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두려워만 하셨던 치매라는 병, 이제 정확하게 알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보시죠. 치매는 막을 수 없다는 건 옛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치매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요즘 자꾸 잊어버리시는데 나이 때문 아니겠죠? 아니면 할머니가 조금 헷갈려 하시긴 해도 치매는 아닐 거예요. 치매면 더 심하지 않나요? 이처럼 치매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막연하게만 느껴지는 병입니다.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다. 노인에게만 생긴다. 걸리면 다 끝이다 같은 오해들이 여전히 존재하죠. 하지만 치매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뇌 자체가 병드는 질환이고 조기 발견과 대응 여부에 따라 경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짚어볼게요. 치매는 하나의 병 이름이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증상군을 말합니다. 기억력 저하뿐 아니라 판단력, 언어 능력, 방향 감각, 계산력까지 전반적인 인지 기능이 서서히 무너져가는 병이죠. 그리고 이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 알츠하이머병입니다. 알츠하이머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 사이를 막고 타우 단백질까지 뭉치면서 뇌 신경회로를 아예 끊어버리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이 과정이 수년간 조금씩 진행되다가 어느 날 일상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시점에서야 가족들이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이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서 발생하는데 특징은 계단식 악화예요.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가 한동안 유지되다가 또 나빠지는 시기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혈관 관련 질환이 있는 분들일수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루이 소체 치매, 전두축 두엽 치매 같은 다양한 치매 유형이 있습니다. 루이 소체 치매는 환시가 특징이고 전두축 두엽 치매는 비교적 젊은 50대에서 60대에 시작되며 성격 변화, 충동 조절 이상 같은 행동 중심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원인에 따라 진행 양상과 초기 증상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치매다 아니다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대표적인 오해들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치매는 늙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닙니다. 나이 들면 건망증은 생길 수 있지만 치매는 질병입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기억력만 나빠지는 게 치매다? 그렇지 않아요. 언어, 판단력, 시공간 감각, 성격 변화 등 전체적인 인지 능력 저하가 동반됩니다. 세 번째, 치매는 걸리면 끝이다. 아닙니다. 조기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진행을 늦추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치매는 가족력 있는 사람만 걸린다? 아닙니다. 유전 요인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생활 습관, 만성 질환, 뇌 건강 상태에 따라 발생합니다. 사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0대 후반의 여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활발하고 꼼꼼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전기밥솥을 켜놓고 잊어버리시고 약속을 깜빡하시고 처음엔 남편분도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기셨대요. 그러다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서 병원을 찾으셨고 결국 알츠하이머 초기 진단을 받으셨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약물 치료와 인지훈련을 병행하면서 현재는 상태가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방아쇠일 수 있고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직 멀었겠지라는 생각 대신 혹시 이게 그 시작은 아닐까? 라는 시선으로 한 번쯤 주변과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치매라는 병이 우리 뇌 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병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뇌에는 신경세포들이 엄청나게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 연결망이 기억을 저장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길을 기억하는 모든 생각 활동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알츠하이머병이 시작되면 이 정교한 회로망 안에 두 가지 독성 단백질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신경세포 바깥에 찌꺼기처럼 뭉쳐서 노인성 반을 만들어요. 쉽게 말해 뇌세포 사이에 고무 찌꺼기가 쌓이면서 통신이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타우 단백질입니다. 이건 세포 내부에서 축적되는데 신경섬유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신경세포를 아예 파괴해버리죠. 이 두 단백질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뇌세포가 점점 죽고 기억을 저장하던 해마, 감정을 조절하던 변형계, 사고와 판단을 담당하던 전두엽 같은 영역이 차례로 위축됩니다. MRI를 찍어보면 뇌가 눈에 띄게 쪼그라든 걸 볼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수년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증상이 드러나기 훨씬 이전부터 뇌 안에서는 이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기 발견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럼 혈관성 치매는 어떤가요? 혈관성 치매는 말 그대로 뇌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깁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끊기면 뇌세포는 순식간에 죽어요. 특히 작은 뇌졸중이 반복되면 한 번에 크게 증상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뇌 기능을 갉아먹습니다. 비유하자면 알츠하이머는 천천히 불이 꺼지는 형광등 같고 혈관성 치매는 전기합선이 한꺼번에 일어나 불이 깜빡깜빡하는 것과 비슷해요. 또 다른 유형인 루이 소체 치매는 뇌에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쌓이는데 이건 환시, 균형장애, 수면장애 등을 동반합니다. 특히 헛것이 보이는 증상은 가족들이 굉장히 놀라시는 부분이죠. 70대 남성 환자분 이야기입니다. 가족이 아버지가 요즘 자꾸 집안에 도둑이 들었다고 하세요 라며 찾아오셨죠. 진찰해 보니 기억력보다 환시가 먼저 두드러졌고 결국 루이 소체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치매는 기억력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시작될 수 있고 뇌의 어느 부위가 먼저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증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치매는 뇌 전체의 기억 저장 장치, 의사결정 시스템, 감정 처리 센터가 점점 무너져가는 질환입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병이 아니라 뇌회로 전체가 붕괴되어가는 진행성 뇌질환인 거죠. 그래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것에서 시작해 길을 잃고 사람을 못 알아보고 결국 자기 자신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천천히 진행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매를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현재 가능한 치료법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진단을 받고 가장 먼저 하시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건 낫는 병이에요, 선생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치매를 완전히 고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늦추고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우선은 약물 치료, 즉 약을 꾸준히 먹는 방법입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뇌 안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물질이 점점 줄어들어요. 마치 전구의 전기가 잘 안 통하듯이 뇌의 연결이 점점 끊기는 거죠. 그래서 뇌 속에서 기억 신호가 제대로 오가지 못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약이 바로 그 신호를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주는 약입니다. 대표적인 약은 도네페질, 메만틴 같은 이름인데 어렵게 들리실 수 있지만 쉽게 말해 기억이 흐려지는 걸 조금이라도 더디게 만드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약이 병을 완전히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실제로 이 약을 꾸준히 드신 분들 중엔 갑자기 헷갈리던 게 덜해지고 일상생활을 조금 더 잘 유지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밥짓기, 전화번호 기억,
길찾기 같은 부분에서 호전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한 할아버지 환자분은 약을 먹기 전에는 밤마다 집을 나가시려고 하시고 가족도 잘 못 알아보셨어요. 약을 복용하고 23개월쯤 지나니 밤낮이 구분되고 불안해하던 것도 줄어서 가족들이 한숨 돌리셨죠?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아도 한참 더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새로운 치료제도 나왔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약 중 하나는 치매의 원인 단백질을 직접 없애주는 약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뇌에 쌓이는 찌꺼기 같은 나쁜 물질이 치매의 원인인데 이걸 닦아내주는 역할을 하는 신약이 등장한 거죠. 이런 신약은 초기 치매 또는 아직 치매까지는 아니지만 위험한 상태에 있는 분들에게 진행을 확실히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해당되는 건 아니고 초기 단계에서 병원을 찾아야 쓸 수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약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치매 치료는 약물과 함께 비약물 치료, 즉 생활 속 훈련과 자극이 같이 가야 효과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옛 사진을 보며 예전 이야기를 떠올리는 회상치료, 간단한 숫자 세기, 퍼즐 맞추기, 단어 기억하기 같은 인지훈련, 오늘은 무슨 요일? 여긴 어디지? 같은 질문으로 현재를 기억하게 도와주는 시공간 감각 훈련. 이런 활동을 반복하면서 남아있는 뇌 기능을 최대한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음악치료, 미술활동, 산책 같은 감정 자극 활동도 매우 중요해요. 기분이 안정되면 기억력도 함께 유지되거든요. 또 한 가지, 치매는 환자 혼자만의 병이 아닙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겪는 병이죠. 그래서 가족 교육도 치료의 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대화를 나누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응급 대처가 필요한지도 알려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치매는 완치가 어렵지만 초기부터 약과 훈련을 병행하면 더디게 그리고 안전하게 진행을 막을 수 있고 환자도 가족도 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부모님이나 본인이 자주 깜빡하고 혼란스러운 경험을 겪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바로 그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음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치매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생활 습관으로 지킬 수 있는 실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치매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추고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그 방법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운동이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힘든 운동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루에 30분씩만 천천히 걷는 것도 충분합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 산소와 피가 잘 흐르게 되고 뇌세포를 살리는 성분도 많이 생겨서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걸으실 때는 친구와 이야기 나누며 걷거나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닌 새로운 골목을 걸어보시는 것도 뇌에 좋은 자극이 돼요. 두 번째, 뇌에 자극을 주세요. 뇌도 몸처럼 계속 써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먹은 반찬 이름을 떠올려 보기, 매일 신문 기사, 한 줄씩 소리 내어 읽기, 가족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외워보기, 화투치기. 이런 간단한 뇌 운동만 해도 뇌는 계속 깨어있고 기억력도 더 오래 유지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일 10분 잠깐씩만 반복해도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뇌 활동도 줄고 기분도 가라앉기 쉬워요. 치매는 외로움과도 깊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네 어르신과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시고요. 경로당이나 교회, 마을 회관 같은 곳에 가끔이라도 나가 보세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 식사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생선, 채소, 과일을 자주 먹고 짜고 기름진 음식은 줄이자는 뜻이에요.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나물,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초록 채소 매일 한 끼, 블루베리, 딸기 같은 과일도 간식처럼 드셔보세요. 튀김, 햄, 소시지, 인스턴트 음식은 조금씩 줄이기. 이런 식단을 꾸준히 지키면 뇌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치매 위험이 낮아지는 걸로 입증돼 있어요. 다섯 번째, 숙면과 감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밤에 깊이 자지 못하면 뇌가 쉴 시간이 줄어요. 하루 68시간은 푹 주무시고 낮잠은 너무 오래 자지 않도록 조절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면 기억력도 금방 떨어져요. 혼자 걱정 말고 누군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치매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 어르신은 혼자 사시다가 자꾸 기분이 가라앉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기가 싫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을 보건소에서 주 2회 걷기 모임에 참여하시고 손자와 짧게 통화하는 습관을 들이셨죠? 몇 달 후 다시 오셨을 때는 기억력도 좋아졌고 표정도 환해졌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복잡한 병원 절차도 없이 조금씩 생활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일 걷기, 간단한 기억놀이, 사람들과 자주 교류, 채소와 생선 중심 식사, 숙면과 기분 돌보기. 이 5가지만 꾸준히 해도 치매를 늦추고 더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나중을 위한 가장 든든한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이제 머릿속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핵심 내용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치매는 단순한 건망증과 다릅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나지만 치매는 기억 자체가 아예 사라지기 때문에 떠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중요한 일 자체를 잊는 경우가 반복된다면 전문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합니다. 둘째, 치매는 다양한 원인 질환에 의해 생깁니다. 가장 흔한 건 알츠하이머병이고 그 외에 혈관 문제나 단백질 이상으로 생기는 치매도 있어요. 치매마다 진행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셋째, 치료는 가능합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약물과 인지훈련을 통해 증상을 완화하고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뇌 속 단백질에 직접 작용하는 신약도 등장해서 초기 환자라면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어요. 넷째, 예방은 생활 속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걷기, 간단한 기억 훈련, 균형 잡힌 식사,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것, 충분한 수면.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치매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매는 겉으로 증상이 보이기 오래전부터 뇌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설마 하는 순간 병원을 찾는 게 제일 현명한 대응이에요.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본인에게 기억력 저하, 반복 질문, 길 잃음 같은 증상이 보이신다면 그게 바로 예방과 치료의 첫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마무리 말씀을 전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치매라는 주제가 어쩌면 무겁고 두려우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정확히 알고 준비할 수 있는 병이라는 사실 느끼셨을 겁니다. 기억력 하나만으로 모든 걸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 뇌의 경고등일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알아차리고 지금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내가 요즘 뭔가 계속 깜빡깜빡 한다면 스스로를 탓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작은 생활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게 바로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신경과 전문의 박한규였습니다. 건강한 기억,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